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학을 이끌다 엘쌤입니다. 과학탐구를 위한 실험 특강 삶은 과학 삶은 실험입니다. 자, 쌤이랑 오늘 볼 실험의 제목은 바로 소금물에서 식수 얻기, 자,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뭐 이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의 내용, 자,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소주꼬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이 소주꼬리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거 뭔 것 같아? 꼭 두부같이 생기지 않았어? 자, 탁한 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탁주라고 불리우는 이 술에는 뭐 알코올 성분도 있을 것이고 물 성분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겠죠. 곡물을 발효해서 얻은 술인 거예요. 자, 이런 탁한 술을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탁한 술에 있는 성분들 중에 끓는 점이 낮은 애가, 그러니까 뭐 알코올 같은 에탄올 같은 아이가 먼저 끓어요. 나는 이제 끓어야 되는 온도야. 얘가 이제 먼저 끓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끓는다는 것은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얘가 기체로 막 이렇게 날아가요. 이 위까지 갔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찬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증기, 그러니까 기체가 올라가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찬물 때문에 냉각이 되는 겁니다. 마치 수증기가 이슬로 변하듯이 액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얘가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게 됐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맺힌 것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여기에 맑은 술로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소주꼬리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 탁한 술에서 맑은 술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방법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 중요한 부분은 찬물이 필요할 것 같다. 그죠? 자, 그리고 뭔가 얘가 떨어져서 모일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어떤 혼합물에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 우리 탁주에서 맑은 술을 얻듯이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증류라고 말해요. 자, 증류라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 자, 액체 혼합물입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말해요. 예를 들어 소금물처럼 액체 상태죠. 소금물이다라고 하는 건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얘를 끓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 물이 먼저 끓어요. 얘가 막 팔팔 끓어요. 그러면 수증기가 되겠죠. 자,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증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자, 수증기가 와서 갈 곳이 여기밖에 없네. 이렇게 쭉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찬물이 있네요. 자, 그 수증기가 찬물 때문에 냉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 안에 이 시험관 안에 뭐가 모일까요? 수증기가 냉각된 건 물이잖아요. 자, 여기에 바로 순수한 물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액체 혼합물에서 순수한 액체를 모으는 방법 우리가 바로 증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류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라는 얘기죠. 증류. 자, 여기 이러한 장치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두실 거 하나는 일단 끓임 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끓임 쪽은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가열 장치가 있을 때, 액체를 가열할 때 이 액체가 갑자기 확 끓어갖고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한 거 여러분들 참고 삼아 기억해 두시고, 자, 이 온도계를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이 가지 옆에 오도록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액체 혼합물은 가열이 되고 여기서는 냉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액체 혼합물에서 소금과 물 중에 누가 먼저 끓었냐면 물이 먼저 끓었어요. 끓는 점이 낮은 아이가 먼저 끓어요. 끓는 점 낮은 성분이 먼저 끓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으는 거였고요. 자, 끓는 점 낮은 성분이 먼저 끓어 나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혼합물을 증류라는 방법으로 이용을 할 때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이런 거 선생님이 얘기해 줬죠.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끓어 나왔네, 나중에 끓어 나오네 이런 거.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증류라는 방법은 무슨 성질을 이용했다? 끓는 점을 이용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서로 잘 섞이는 혼합물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타르와 물은 서로 섞이지 않죠. 에탄올과 물은 잘 섞여요. 에탄올과 물처럼 서로 잘 섞이는데 끓는 점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 직류 또는 분별 증류라는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거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이 방법이 뭐다? 직류. 자, 우리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 방법을 본다고 했는데, 자, 이 원리랑 같아요. 자, 지금 바닷물을 가열을 하는 거야. 바닷물을 이제 가둬 놓고 태양에너지로 이제 가열을 하거나 해요. 그러면 여기 이 바닷물 안에 뭐 소금도 있고 염화 마그네슘도 있고 물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물이 먼저 가열이 되니까 얘가 수증기가 돼요. 자, 그럼 물이 수증기로 이제 물이 기화된다 이렇게 말하죠. 물이 수증기로 되는 건 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공간이 가둬져 있어요. 그럼 수증기가 잔뜩 있다가 이 수증기가 이렇게 송글송글송글 맺히게 됩니다. 이슬처럼요. 이걸 또 우리가 수증기가 액화됩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액화가 되면 이 물방울이 되는 거잖아. 자, 이 물방울이 송글송글송글 맺혀서 이렇게 지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물이 모여요. 이게 바로 식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 방법이구나. 자, 이것도 자, 이러한 혼합물에서 순수한 액체 하나만 얻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역시 직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우리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에 선생님이랑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또 소주꼬리 이런 것도 있고 물과 에탄올 같은 혼합물의 분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이는데 끓는 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원유의 분리가 있어요. 자, 원유의 분리는 직류탑이라는 장치를 이용을 하는데 자, 그거에 대한 것도 선생님이랑 잠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직류탑이라는 이러한 장치가 있어요. 자, 이 직류탑에 가열된 원유, 처음에 우리가 이제 기름 뽑아내면 그 가열된 원유, 뜨거운 원유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자, 맨 위쪽에 석유가스, 아래쪽에 중유 이런 식으로 얘가 따로따로 모이게 되는데 끓는 점이 비슷한 아이들이 이쪽에 이제 모이게 돼요. 근데 이 직류탑 자체가 위쪽이 온도가 낮고 아래쪽이 온도가 높죠. 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직류탑은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고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열된 원유도 역시 가열된 상태로 들어갔지만 끓는 점이 낮은 석유가스, 휘발유 이런 아이들이 위쪽으로 가서 위쪽에서 먼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끓는 점 낮은 물질이 위쪽에서 먼저 분리가 된다. 아, 얘네가 끓는 점이 낮은 거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장치 자체가 위쪽이 온도가 낮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위쪽에 휘발유, 그 아래쪽에 등유, 경유, 중유 순서로 모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넷 중에 가장 끓는 점이 높은 애가 누구예요? 아래쪽에 모이는 중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끓는 점이 나왔지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없어도 우리가 고를 수 있다는 얘기지. 아, 위쪽에 있는 애가 끓는 점이 낮구나. 아래쪽에 있는 애가 끓는 점이 높구나. 자, 그러면 끓는 점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아,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순서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아, 요게 직류탑이구나. 결국 직류. 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구나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것도 우리가 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소금물에서 식수를 얻는 방법, 직류라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요 실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실험 역시 전체 과정은 우리 여러분 실험을 부탁해 있습니다. 아마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요거를 좀 간략하게 우리가 딱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편집되어 있거든요. 자, 그거 여러분들 실험 보시고 우리가 실험 보고서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실험 잘 보고 오셨죠? 자, 우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및 목표 보면 소금물의 증류라는 방법을 통해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 분리를 해본다.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써놨죠. 뭐 소금물의 증류를 통해 식수를 만들어 본다. 뭐 이런 식으로도 괜찮습니다. 자, 끓는 점 차를 이용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준비물. 자, 여기 지금 가열장치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커, 뭐 컵, 소금, 얼음, 물, 비닐랩, 철사, 고무줄하고 나왔는데 요건 여러분들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철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합니다. 선생님 실험에서는 필요했었어요. 자, 과정을 좀 볼게요. 비커에 물을 넣고 소금을 녹여서 소금물을 만듭니다. 자, 이 소금물을 이제 바닷물이다라고 비유하고 그리고 철사를 이용해서 비커 안에 적당한 위치에 컵을 고정을 시킵니다. 선생님은 철사를 이용을 했지만 뭐 다른 친구들은 철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냥 잘 세워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컵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큰 그릇에다 컵 딱 넣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컵을 고정을 시키고요. 비커에 비닐랩을 씌우고 중간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얘가 여기 액체가 모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비커와 비닐랩 사이에 틈이 없도록 고무줄을 묶어서 밀폐합니다. 선생님은 고무줄을 묶어줬죠.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었어요. 비닐랩 위에 얼음 주머니를 올렸죠. 소금물을 가열하면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똥똥똥똥 떨어지는 거 보셨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컵 안에 뭐가 모였어요? 물이 모였어요. 진짜 그냥 리얼 물이 모였습니다. 소금물을 가열하면 결국 소금과 물 중에 끓는 점이 낮은 물이 먼저 끓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물을 모아서 마셔본 것이고, 자,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액체 상태의 혼합물에서 순수한 액체, 그러니까 소금물에서 물을 얻었는데 이 방법이 뭐다? 자, 증류라는 방법이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했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냉각장치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을 해주면 자, 원래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액체 혼합물에 끓임 쪽이 있고 얘가 끓임 쪽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얘가 선이 조금 더 와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가 끓임 쪽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얘를 지금은 우리가 여기 지금 찬물에서 여기 찬물로 냉각을 좀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정밀한 장치는 냉각기가 따로 있어요. 또는 여기에 이 부분에서 자, 기체가 쭉 가면서 여기에서 냉각이 될 수 있게끔 젖은 휴지를 감싸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냉각이 잘 일어나겠죠. 그런 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 엘튼들 어떻게 실험해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어려운 실험은 아니에요. 그냥 냄비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냄비가 이렇게 있잖아. 냄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조금 소금물 같은 거 조금만 담궈. 그리고 여기에다 냄비니까 큰 통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가 그냥 그릇을 여기다 이렇게 놔둬. 그걸 놔두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소금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뚜껑을 여러분들 이렇게 뒤집어놔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손잡이가 밑에 있게. 그치? 그리고 여기를 차갑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얼음으로. 그치? 얼음이 조금 많이 빨리 녹습니다. 얼음 말고 뭐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든지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물 모이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뭐 무인도에 갔어요. 바닷물밖에 없어요. 물이 마시고 싶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대신에 이제 가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이제 그러려면은 불을 피우는 걸 연습을 또 해야 되겠죠. 팍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 방법으로 자, 지금 우리는 증류라는 방법 때문에 끓는 점을 이용한 방법으로 여기 이렇게 설계를 했지만 우리가 1학년 때 상태 변화를 이용해서 배운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상태 변화만을 이용을 할 때는 왜 젖은 그 모래나 이런 거 이렇게 파서 모래 속에다가 물을 넣고 물통 조그만 통, 컵 같은 거 모래 속에다 지금 여기가 이 모래 속이 되는 거야. 모래 속에
속에다가 컵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를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뭐 비닐 같은 거 씌워서 거기를 차갑게 만들면 그럼 여러분들 온도가 변하면 자 냉각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젖은 모래에 있던 그 물이 또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됐는데 이 수증기가 차가워지면서 뭐 시간이 지나서 새벽이 되거나 그랬을 때 이슬이 되고 그 이슬을 모아서 또 마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태 변화를 이용한 방법으로 우리가 1학년 때 공부를 했다면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가 끓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열하는 걸로 선생님 설계를 다시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 아니죠. 그죠? 여긴데.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가 아니라 서로 섞이는 액체입니다. 틀렸죠. 자,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 맞고요.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끓어 나옵니다. 이것도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소금물에서 순수한 물을 분리하는 장치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방법 증류 맞습니다. 자,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아니라 끓는 점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죠? 자, 요거 조심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 끓이고 있잖아. 그치? A에서 물에 기화가 일어난다. A는 지금 비커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커 안에 있는 물. 얘는 기화가 일어난 거 맞고요. B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지금 얼음 그릇 있잖아. 얼음 그릇 밑에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밑에 부분에 수증기의 액화가 일어난다. 맞죠? 여러분들 막 뭔가 송글송글 맺힌 거 보셨죠?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얼음 그릇은 기화한 수증기를 냉각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맞죠? 수증기가 이제 물에서 수증기로 기화가 일어나고 이 기화된 것이 여기 송송송 맺혀서 떨어진 거니까. 그치? 자, 요거를 처음에 PD 언니가 마셔봤죠. 자, 실험을 부탁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줘야 되는데 요 안에 걸 줘야 되는데 이걸 줘갖고 일부러 그랬죠. 내가. 3번입니다. 다음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앞에서 계속 봤던 그림이지요. 자, 이 장치와 같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시로 옳은 것은 자, 결국 이 물질의 특성이 뭐란 얘기입니까? 끓는 점이란 얘기죠. 자, 끓는 점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맑은 술을 얻는다. 맞지요? 1번 답이네요. 소금물을 이용해서 신선한 달걀을 고른다. 이건 뭐였어요? 밀도였죠. 자, 그리고 물과 식용유 분리한다. 이거 뭐였어요? 밀도였어요. 사금에서 금을 분리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사금 채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래랑 섞여 있는 거에서 모래와 금을 분리한다라는 내용인데 그것도 여러분 밀도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찬 벽시와 쭉정이를 분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밀도였죠. 자,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금물에서 식수 얻기,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자, 여러분들 이것도 삶의 진짜 삶은 과학이죠. 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L층이 최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